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설의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빨간불입니다. 외인들 오랜만에 거래소에서 사들이고 있는데요. 매수대금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몰려 있고 종목으로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어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받는 이에 샵4989, 샵4989라고 적으신 후에 내용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3153-2612번 두 통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고 계시는지 등등 다양한 부분 물어가면서 정말 맞춤 전략 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우리 주식 잔소리 계속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장에서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를 이용해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자, 쉬워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단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는 5글자만 추가로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터치만 하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 샵 4989 오픈 채팅방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정재 멘토님께서 올려주시는 동영상 보면서 함께 주식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여러 가지 동영상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모두 챙겨가시면서 다 함께 주식 고수에 한 발짝 다가서 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주식 잔소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투톱 종목을 비롯해서 IT 장비 소재주는 물론이고 또 현대차에서 투자 계획도 어쨌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부품,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일단 오늘 시장 반등 나오면서 좀 많은 업종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선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밀려 내려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좀 다시 보게 되면 고점 권역이 나와주고 있고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오지 않았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는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은 옳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을 만드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급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삼성전자고요. 이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고 아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니까 지수도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이때 당시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수는 약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140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40억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결국은 매수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매도가 좀 상당히 많았었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2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장 기간이 22거래일입니다. 근데 오늘 21거래째인데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결국엔 여기에서 이제 지수의 바닥을 찍었느냐 그 부분들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자리대 이 49,000원짜리 어저께까지 밀렸던 자리대 49,000원짜리대였었어요. 아마 그저께 방송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매도로 대응하는 구간들은 아니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변함은 없습니다. 변함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죠. 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어요. 올해 들어서 마지막 동시만기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는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수상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270 한 3.5포인트 정도에서 뭐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275가 아니라 한 270 정도 때 고정 277포인트 정도 때 그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고 동시만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하락과 제한적인 반등 뭐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된다면 21선 일단 꺾여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좀 높다. 그러니까 동시만기 지나고 난 이후에 한 3주차 말에서 4주차 정도 때 되는 그런 시기 때, 그 시기 때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지의 흐름들을 좀 따져보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놓고 봤을 때 15일 이전에 무역 합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아무래도 체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차트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 시기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극과 극이에요. IT 쪽 섹터 혹은 배당주와 가치주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좀 배당을 많이 좀 주죠.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전고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기 IT 쪽 섹터죠. 치고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차, 현대기아차 투자 발표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기아차가 좀 더 좋아요. 현대차보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과는 좀 다르게 업종 대표주다 보니까 그나마 근근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약하죠. BNK금융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과 성장 이 부분들 두 가지 포인트로 놓고서 시장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할 것이냐 혹은 배당주를 할 것이냐 이 부분들 여전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배당주 투자를 한다라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에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외국인 쪽에서 매수는 해주고 있지만 매수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반등이다. 이 부분들은 변함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면 된다. 그럼 결국은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특이한 부분들은 어제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어제 코스닥 820억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매수로 집계가 된 부분들이 아니라 블록딜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집계가 820억대에 집계가 됐는데 원래 대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매도로 좀 보는 게 맞겠죠. 매수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전날 블록딜이 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외국인이 14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기타 법인에서 140만 주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수로 좀 집계가 된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매도가 나온 게 맞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봐도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8월 달에 올라갔을 때에도 양봉의 캔들과 음봉의 캔들이 별거 없었어요. 근데 11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서 양봉의 캔들보다는 음봉의 캔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시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섣불리 매수라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다만 이제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전에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아는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에 대부분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KMW는 정배열권역에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 이외의 종목군들 보게 되면 SK 머티리얼즈 소재 쪽만 장기 이평을 깨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휴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배열로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간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IT 장비 쪽 섹터, 그다음에 국산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재 섹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왕이가 방한을 했죠.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얘기들이 풀리게 된다라면 과거의 중국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한한령이 과연 제거가 될까? 그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한령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없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은 IT 쪽 섹터를 제외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 그럼 봤을 때 돌려 나가져 있는 거는 KMW. 근데 이건 기관적인 기술적인 반등, 원익 IPS, SFA, 고영,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아니네요.
HLB 같은 경우는 이상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시 밀려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럼 결국은 정배열권역에 있던 부분들이 IT,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시장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IT 쪽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 그다음에 뭐 GS 홈쇼핑, 제넥신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별로인 것 같고요. 대북테마, 아난티나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 대부분 정배열 초유권역에 있는 애들이 IT 쪽에 대부분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몇몇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시세의 흐름들은 얼추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기도 좀 버거운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내년도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과거에 있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신규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세의 흐름들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차트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좀 판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장기평 뚫지도 못했고요. 하락 추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면 기간 조정에 들어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역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매물대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저점, 전고점, 전저점, 이평선, 여기 또 매물 집중 구간이죠. 여기 전고점, 요 구간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주가가 이 위에 있다라면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저항대라는 얘기고 이 뚫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고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늘어나주는 그러면서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그리고 올 연말 이 부분들 좀 대비를 한다라면 차트의 모양새를 슬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만간 차트에 대한 부분들, 차트를 놓고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많이들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공개 방송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함께 들어와 주시면은 바로 들어봐 볼 수 있거든요. 자, 유튜브 기억하시죠?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그 공개 방송에 빠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지금 빨간불인 종목도 있고 파란불인 종목도 있을 테죠. 어떤 전략을 세워 나가야지 좀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좋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문자, 전화 모두 환영하고 있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일단 전화가 다음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로 넘어갈게요. 251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하나케미칼 22,000원이시고 비중은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과연 전에 한번 연락을 주셨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22,000원이시면 7월에 진입을 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0.28%. 근데 비중도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대형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량주라고 얘기하죠. 대기업.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시가를 잡으셔야 돼요. 느긋하게 시장을 잡아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 글쎄요. 매수를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빠졌고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다가 깨지면 이 폭만큼 빠진단 말이에요. 그 폭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매도를 한다?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있어서 웬만한 대기업들 자산가치 1배 이하 0.5배 수두룩해요. 그죠?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배당도 일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인내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박스에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6,000원, 2만원, 그 다음에 자리대가 약 24,000원. 이렇게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원 언저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케미칼이 태양광 관련주로 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태양광이라면은 OCI가 올라줘야 돼요. 폴리실리콘 가격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죠. OCI 같은 경우는 신저가 흐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나마 하나케미칼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태양광 쪽 사업도 하고 있지만 다른 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 반등이 나왔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내년도에 대한 시장은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시장의 대세 하락이라든가 대세 상승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예요. 내년도 성장이 올해보단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기저효과적인 부분들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있어서 실적이 최고치를 찍어주고 그런 모멘텀 거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없어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 예상이 나중에 돼서 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내년도 시장은 그나마 좀 괜찮아진다, 기업들이. 그러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은 버티고 봐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22,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한 20%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20%의 손실을 감내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을 때에 그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 거냐, 그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잘못 매매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멘탈만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지고 계시고요. 뭐 한 2만 원 언저리대 올라왔을 때 그때 이거를 좀 더 가지고 갈까?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4477번님이 보내주신 슈프리마 살펴볼게요. 2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현재 수익권에 계세요. 그런데 어디서 좀 정리를 해야 할지가 아마 고민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슈프리마 일단 올 2분기부터 실적 성장세 보이고 있고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슈프리마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약간 좀 수익 중이세요. 약간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안 하고 계셨다가 밀려 내렸다가 혹 밀려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1,000원짜리대, 32,000원 요 자리대가 좀 단기 저항 자리대예요. 전고점 치고 나간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31,000원대 후반부터 32,000원짜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놓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두 번째 상승을 하고 세 번째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중기 조정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32,000원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 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도 일단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29,000원이 일단 약간의 손실권역이 아닌 약간의 수익권역이긴 하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본다라면 한 29,500원 자리대, 그 자리대 깨고 내려간다라면 익절 처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좋아질 거예요, 슈프리마. 실적 좋아질 건데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번 좀 눌림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서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 놓고 나서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I 현재 슈프리마 한번 챙겨놓고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STI요. STI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19,700원에 15%입니다. 19,700원에 15%시고요. 네네.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예, 그랬어요. 어떤 점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너무 높은 가격에, 그때 16,000,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 같아서 네네. 좀 비중을 좀 낮출까 싶어서요. 좀 더 사가지고. 비중을 늘려서 네, 물타기. 단가를 좀 낮춰보는 예, 전략 그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예.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상세히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는데요. 네. 언젠가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 이 주식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저한테 네. 이 주식을 그때 이 단가는 이 단가가 아니고 17,500원 밑으로부터 16,000원까지 사서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가 다른 그랬어요? 종목을 물어볼 때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정정인 씨께서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자리대 19,700원에 근데 샀어요? 글쎄 제가 따라갔어요. 왜 그랬냐고? 그냥 내 오르길래 그냥 입다가 맨날 한 2주를 두고 봐도 그냥 입더니 그냥 오르는 거예요. 봐요. 기다리면 내려와요, 어머니. 예, 글쎄요. 그게 잘못이죠. 굳이 급하게 예. 할 필요성은 없는데, 예, 일단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어머니. 예. 19,000 단가가 조금 비싸서 그런데, 예,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예, 예.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요 종목이 누가 좀 많이 샀나 그 부분들 한번 좀 볼게요. 네.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네. 개인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네요. 네.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더 보게 되면 올라갔던 시기가 네, 네. 8월 달부터 올라갔으니까 한 8월 7일경부터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네. 8월 7일부터 좀 보게 되면 8월 7일부터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개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네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개인 쪽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그러면 지금 121선 자리대 요 자리대 16,0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는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이 코스닥 시장이 혹시라도 이 변동성이 좀 생겨버리게 되면 네, 네. 쭉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 밑에가 얼마입니까? 응? 밑에가 얼마까지요? 글쎄 이게 얼마까지 밀릴지는 모르겠는데 러프하게 그냥 보면 네. 한 15,000원 자리대는 안 깰지 싶어요. 예. 그러면 예, 예. 16,000원 이하로는 분할로 예.
한 15% 정도 더 사세요. 아,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예, 예. 한 17,000원대 한 중반 초반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어 보이니까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겠네요. 그 정도 뭐 괜찮아 보여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창, 대창 매수가 비중은요? 네. 1672 10%에. 1672원에 10%시고요. 네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엄청 뛰고 있네요. 네. 예. 얼른 좀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얼른 빠르게 멘토니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어머니 지금 좀 급한데 비중 1672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그럼 5월 달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 저항 자리 때 온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네. 단기 저항 때 온 것 같은데 이거 저는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절반 정도 줄이세요. 네네. 절반 그러면- 줄였다가 네. 이거 손절하라고 어머니 못 하시잖아요. 할 수 있죠. 아유, 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절반 정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절반 정도 줄였다가 다시 빠질 거예요, 어머니 이거. 지금 1,500원이 저항. 어. 1,500원이잖아요. 이거 저항이에요, 단기.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절반 줄이시고 네. 기다리다 보면 1,300원 부근까지 1,300원 이하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이거. 네. 그럼 그때 뭐 매도했던 거를 다시 사셔서 단가를 낮추시든가 예,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포스트요? 포스터 네, 3만 3만 5천. 5천원에 30%인데 이거 단위로. 네, 3만 5천 원에 30%시고요.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네. 어제 들어가셨어요. 어제 변동성 심해서 아마 이거 얼마 들어가셨나 안 본데요.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제 오후에 사셨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어제 오후에 사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한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넘었다고? 아니,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었다고? 매수한 지가? 에? 네, 한 보름 됐나 봐. 모르겠어요. 근데 왜 안 파셨어? 네. 왜 안 파셨어요, 어머니? 아니, 샀으니까, 오른다. 올랐는데 왜 안 좋다 해서 파셨냐고.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참. 여보세요? 자, 됐고요. 어머니, 네. 35,000원짜리 때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네. 반등 나오면 그냥 매수가에서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매수까지 돼? 매수까지 올까요? 네, 매수까지 올 수 있나요? 매수가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일단은 기다렸다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이거 3만 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어요, 어머니. 네. 밀릴 수 있는데 기다렸다가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어떻게 매도하시고요. 어머니는 변동성 큰 것보다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로 그냥 투자하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그럼 삼성전기를 할까요? 아니요, 그런 거 삼성전기를 하면 말고. 되지요. 뭐라고? 어떤 건지 모르지요. 어떤 건지 모르시겠어? 어떤 그럼 건 할지 방송 말미에 몰라가지고 제가 좋은지 얘기해 드릴 몰라가지고. 테니까 그거 보셔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희 방송 말미에 오늘의 관심 종목 계속해서 공개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나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805번님이 신청해 주신 옵트론텍 살펴볼게요. 6,58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일단은 매수 시기를 알 수가 없는데 이 11월에 한번 급등할 때 들어가셨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수익 중이시니까 다행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옵트론텍은 한 차례 시세가 났다가 밀렸다가 지지해주고 나서 올랐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나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반등의 폭이 좀 상당히 큰데 21선 깨면 안 돼요. 7,100원. 7,100원을 깨버리게 되면 일단 1차 시세 끝났다라고 좀 보시고 익절 처리를 하든가 하세요. 비중 10%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그 생각 하지 마시고 7,100원 깨버리게 되면 절반 익절 처리하시고요. 반등이 나와서 7,500원대 그 부근 와도 일단은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만 보세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이탈을 할지 그 부분들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와도 7,500원대는 절반 정리하시고 21선 깨지면 마찬가지로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카메라 모듈 쪽 얘기들 많아요. 카메라 모듈 쪽 얘기 많고 실적 좋아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가격, 반도체 가격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 압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납품을 하고 하게 된다라면 이익적인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그냥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 7,100원 자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도 7,500원대 위에서는 챙기면서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리스크 관리성과 함께 반등이 나오더라도 7,500원에서 일단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 하나 더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동진 세미캠 동진 세미캠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550원. 그리고 비중은 20% 맞으신가요? 20%.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예. 그러면은 한 한번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넘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전화 한참 됐다고 하셔갖고 한 7월 달이나 8월 달에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지. 일주일 좀 넘었어요. 근데 하도 안 가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나. 어머니도 한 종목을 진드감치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예, 저 반도체 좀 알뜰 좀 오래 가는데 이거는 와 안 오래 맡겨. 얘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소재 쪽이니까 그렇겠지요? 어머니? 그러면 오래 갖고 가야 돼 맡겨. 오래 가지고 가야죠, 어머니.
아, 그래, 예. 뭐 일주일이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는 단기로 그냥 짧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짧게 하락하길래 그래 안 갑니까? 누가요? 텔레비에서 조사하기네요. 그게 어디인데 여기에요? 이 방송 거기에요, 어머니? 서울도 예, 좀 해서 오려면 챙기라 카대요. 수익. 조금 오르면 챙기라고 했는데 그럼 어머니 왜 안 챙기셨어? 그거 몰랐지. 원래? 몰랐어요? 예, 안 오려. 내 사고는 안 올랐어요. 사고서 안 올랐어요? 예. 사고서 안 올랐으면 일주일 뭐 5거래일 좀 정도 넘었어요. 예. 일주일 넘었다고요? 예, 일주일 넘었으면은 어머니 올랐다 빠진 건데? 아, 그래요. 근데 올랐을 때 팔라고 했는데 왜 안 팔았어요, 그럼? 올랐는 거 몰랐지. 예. 자, 무릎을 예, 정권에서 물어보기는 안 올랐다 하면서는 내요 14,550원, 14,600원. 오늘 보기는 그 14,750원까지 갔네요. 나는 그때 한 15,500원 오면 팔랐고 한 돈 1,000원 남으면 팔랐고 딱 마음 먹었는데. 자, 어머니. 예. 그 정도까지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 15,500원. 근데 만약에 네. 빠지면 예. 13,000원 부근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약고, 그러면 약고. 우야했고. 예. 자,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오래 넘겨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아, 예. 근데- 15,500원 오는 거, 예. 자, 근데 어머니 이걸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예. 동진세미캠이 IT 쪽 섹터 소재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요, 어머니. 예. 근데 어머니 주식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언제 많이 안 났어요. 그죠? 안 나죠? 오히려 손실이죠? 예. 그냥 이거는 갖고 가셔도 될 만한 종목이에요, 어머니. 단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한 1,000원 올랐으면 확 팔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보다 오히려 1,000원이 아니라 한 2,000원, 3,000원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 보이는데, 아, 서울 쉬고 내년에 가면, 내년에 한 1분기 때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아, 그러면 어머니가 계속 사고 팔고 하시는데 손실만 보고서 매도를 하셨어. 예. 그러면 이번 부분에는 요거 하나 정도는 내년도까지 한번 들고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예. 저는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봐요. 물론 예. 주가가 13,000원짜리 때까지 빠지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 손실 나더라도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버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어머니. 예. 제가 외국인들이 샀길래 그래 샀어요. 신문 보기네. 그 외국인들이 팔면은 뭐 빠지겠네? 또 빠지겠네, 그러면, 예. 응. 빠질 수 있다 하였겠네. 어쨌든 외국인들 매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예. 가지고 가도 되는데 정 불안하고 하게 되면 예. 15,000원 위에서부터는 분할로 좀 챙기세요, 어머니. 예,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진세미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짜드린 맞춤 전략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진행하다가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문자와 상담 넣어주시면 방송 중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장의 관심 종목 알아볼 시간입니다. 코스피 상승폭 상당히 반납해서 0.06%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현재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시장 자체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라도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동시만기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야 돼요. 다음 주 목요일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 개선 그 이후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고, 뭐 한간에는 막 들썩들썩거리는 종목군들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고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만한 종목은 원익 QNC예요. 원익 QNC 소재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죠. 삼성 쪽에서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그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원익 그룹주들은 다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우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18년도에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올해는 적자가 조금 예상되래요. 단기 순이익은.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사상 최고치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 이런 종목군들 하나쯤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월봉이를 보니까 월봉이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간 거겠죠. 그러다가 올해 주춤했어요. 올해 주춤을 했는데 저점 자리대를 안 깨고 60개월 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주봉이를 보니까 주봉이도 일단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박스예요. 박스. 그럼 일봉 차트를 보니까 이제 장기 평선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하락 추세대를 이렇게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였었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삼각 수렴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있다가 이렇게 해서 밀려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매수죠. 이 자리대가. 그죠? 이 자리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투자에 대한 포인트 그 부분들을 좀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를 뭐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삼성의 포인트를 맞춰주면 돼요. 삼성이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 또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맞물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루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루할 수는 있으나 뭐 보게 되면 횡보했다가 한 차례 올라가고 또 밀렸다가 한 차례 세게 올라갔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월 횡보했다가 한 번 세게 올라가고, 그죠? 여기도 횡보했다가 급락 났다 또 나오고.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뭐 고배당주라든가 가치주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적인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정 시에는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성장주죠. 원익 QNC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보시다가 눌림시 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취해 가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관심 종목에 원익 QNC 등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메신저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 이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셔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요즘에 워낙에 가짜 방이 많더라고요. 우리 정재 멘토님의 이름이랑 똑같고 사진도 똑같지만은 가짜 방이 많습니다. 자, 진짜 방 들어오시는 방법 샵 4989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장전 시황, 마감 시황부터 갖가지 다양한 주식과 관련한 이야기들 모두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챙겨서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내일 금요일이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